다음 차원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차원 증가란 이제 2차원 데이터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2차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선 앞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형식인 리스트를 사용해서 주로 차원을 많이 증가시킵니다. 자, 차원이 무엇인지를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a라는 변수에 10과 20이라는 두 개의 값만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a를 실행하면 이렇게 10과 20의 할당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끝에 있는 양 끝에 있는 리스트 기호만 봤을 때 이렇게 값이 몇 개일까요? 제가 지금 드래그한 이 제일 바깥에 있는 리스트를 봤을 때 값이 몇 개일까요? 6개? 3개입니다. 실제 우리 눈에는 6개가 맞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긴 한데 이 앞에 10과 20은 하나로 묶여 있고 리스트로 30, 40도 묶여 있고 50과 60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묶인 걸 하나로 치면 하나, 둘, 3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3개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3개입니까? 그리고 이걸 2차원 데이터라고 하는데 왜 2차원입니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엑셀을 살짝 키면 여러분들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옆에 비교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요. 즉 10과 20은 묶여 있죠. 리스트로 하나의 행입니다. 30과 40도 묶여서 두 번째 행입니다. 50과 60도 묶여서 세 번째 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이 하나, 행이 둘, 행이 셋, 세 개의 행을 묶은 것이 마지막에 있는 이 리스트 대괄호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런 2차원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행도 3개 있고 열도 2개가 있는 이런 2차원의 데이터 모습인 겁니다. 아니 우리 눈에는 이거 그냥 옆으로 한 줄 쓴 건데 이게 아니라 얘는 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에는 이 리스트 기호의 개수를 통해서 차원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하면 안에 묶어버리면 묶은 것만큼 한 줄 내려서 다른 차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파이썬의 룰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파이썬은 이 리스트의 표현식 개수에 따라서 차원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썼던 10과 20의 묶음은 이거 하나기 때문에 1차원이었던 거예요. 로우 하나만 있는. 아니 엄밀하게는 로우도 하나고 열도 2개인 2차원 아닙니까? 우리 눈엔 그런데 컴퓨터 입장에서 특히 파이썬 입장에서는 결국 리스트 표현식이 기호인 대괄호가 하나기 때문에 1차원 값 하나의 로우로만 인식을 하지 그래서 이 값이 컬럼 몇 번째인데 이런 거 개념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한 줄로만 인식합니다.
로우 한 개로만 인식하지 절대 로우는 한 개, 컬럼은 두 개입니다 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이렇게 10,20 하나의 로우, 30,40 하나의 로우, 50,60을 하나의 로우로서 구분한 다음에 리스트를 다시 한번 쓰면 리스트 안에 다른 차원 값이 3개 들어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이런 표현으로 3,2라는 행렬 또는 2차원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우리 눈에는 어색해서요. 전 내려 쓰고 싶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되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파이썬에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진짜 행렬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numpy를 불러왔습니다. numpy라는 수학 계산 연산을 하는 함수, 모듈과 같은 패키지인데 그냥 numpy라는 패키지를 불러왔고 이 numpy 하위에 있는 shape이라는 함수를 쓰면 실제 데이터의 차원을 얘기해 줍니다. 데이터에 그렇게만 인지할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A를 입력하고 shape를 입력하면 3,2가 나옵니다. 즉 제가 말한 대로 3개의 행과 2개의 열이 있는 겁니다. 하면 A를 한 줄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shape를 하면 그냥 2, 아무것도 없죠. 2개의 값이 있는 1차원으로 인식하지. 그쵸? 1차원입니다. 콤마가 되어 있지만 이건 그냥 없는 값이에요. 이거는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없는 값이고 그냥 2개라고만 인지를 합니다. 이건 로우도 컬럼도 아니에요. 그냥 2개인 거예요. 이렇게 A를 세팅하면 3,2 행이 3개, 열이 2개. 하지만 한 줄짜리 값을 넣으면 A의 쉐입은 그냥 2개입니다. 어떤 차원적인 표현이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차원 증가를 표현하려면 결국 리스트의 표시 기호인 대괄호의 개수가 몇 개인가로 차원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1차원 값이 하나, 둘, 3개가 있는 2차원 리스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A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런 3,2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럼 이때 인덱싱을 해봐야겠죠? 인덱싱을 통해 값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A의 0이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런 행렬에서 A의 0이라고 하면 10,20이 출력됩니다. 왜냐하면 A는 2차원입니다. 2차원에서 0번째 값을 달라고 하는 거고 0번째 값은 이 10이 아니라 0번째 1차원 데이터인 거예요. 0번째 1차원 데이터. 왜냐? 2차원인 A 입장에선 값은 2차원 A 입장에서의 값은 1차원 값 하나, 1차원 값 하나, 1차원 값 하나 해서 총 3개의 1차원 값인 거예요. 그래서 2차원인 A 입장에서 0번째 인덱스가 지칭하는 값은 1차원 값인 겁니다. 리스트. 그래서 10,20이 표현되었고 1번째 인덱싱은 당연히 30,40이라는 1차원 리스트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제 저는 이 10이라는 걸 뽑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단 A의 0번째 인덱싱을 통해 1차원 데이터 리스트를 먼저 뽑고요.
그건 이거겠죠? 다시 한번 거기에서 0번째 값을 선택하면 10이 추출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행렬로 치면 이건 이 10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서 이 10이라는 건 행렬로 치면 1,1의 값이죠. 40은 2,2의 값이고요. 위치상. 근데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니까 1,1, 2,2가 아니라 0,0, 1,1 값인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인덱싱은 앞에서 인덱싱을 할 때 리스트 표현식을 쓰고 안에 숫자를 넣었죠. 이젠 2개 쓰는 거예요. 2차원이기 때문에 0,0이 되는 겁니다. 로지컬하게 보면 0번째 값을 먼저 선택. 그건 이겁니다. 로. 그런 다음에 0번째 값을 재선택하는 거지만 행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0,0의 값인 거고 차원이 증가됐을 때 디테일한 세부 값을 선택할 땐 인덱싱 방식에서 인덱싱하는 대괄호 기호를 2개 쓰는 겁니다. 3차원에서 어떻게 쓸까요? 3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값을 선택할 때는 차원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이 인덱싱의 기호를 늘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2차원 데이터에 0,0의 값은 10이 되는 거고 그럼 0,1의 값은 0,1이니까 2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다음 만약에 현재 A의 0,1의 값을 1000으로 변경을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1차원 데이터 선택했고 그 중에 1번째 위치하고 있는 20이란 값에 1000을 재할당할게 라고 하면 A는 20자리에 10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활용하면 실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톱니형 리스트라고 해서 jagged list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데이터는 제가 이렇게 스퀘어 형식으로 표현했지만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10, 20, 500, 700, 9, 30, 40, 8, 800, 900, 1000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데요? 자, 데이터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왜 빈칸이 있죠? 사람이 했으니까 빈칸이 있죠. 사람은 게으르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보통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데이터가 깔끔하고 정갈하고 이쁜 건 거의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600짜리에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비영영 600처럼 보이는 비영영 이런 거 씁니다. 사람이 하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오타 당연히 있고요. 빠트린 거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이런 빈칸 당연하게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는 엄청나게 빈칸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도 어찌 보면 어쨌거나 6개의 로우 최대 빈칸을 채운다고 봤을 때 3개의 열로 구성된 2차원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도 리스트로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각 차원마다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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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6개의 로우를 포함하고 있는 2차원 데이터 A도 이게 톱니형이라 하는 게 이빨 빠진 것처럼 빠져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도 쉽게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의 0을 하면 A의 0번째 인덱스 값인 1차원 데이터 10,20이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0번째는 10,20인데 어펜드 함수를 씁니다. 100 추가해주세요. 추가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런 의미죠. 여기 100이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핸들링 살짝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이거는 두 번 중첩을 할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많이 접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리스트와 튜플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우리가 2차원 데이터 할 때 이렇게 쓴다고 했죠. 리스트 값의 개수로 차원을 정의한다. 하지만 사실 꼭 리스트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튜플 써도 차원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겉에 튜플을 쓰던 상관없습니다. 표시 기호의 개수로서 차원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에는 튜플인데 겉엔 리스트야. 또는 안엔 리스트인데 겉엔 튜플이야. 둘 다 튜플이야. 뭐 이건 그렇다 칠게요. 그럼 이 두 개의 상황에서는 제가 답을 써놓긴 했지만 도대체 이렇게 생긴 건 리스트야 튜플이야. 얘는 도대체 튜플이야 리스트야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얘야 뭐 둘 다 튜플이니까 1차원 튜플, 2차원 튜플이니까 튜플인 거 알겠는데 이런 건 도대체 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초에 리스트나 튜플이 기능이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값이 변경될 수 있는 건 리스트, 값이 변경될 수 없는 건 튜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로직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인지를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큰 차원의 표시 기호로 정의됩니다. 1차원이 아닌 가장 큰 차원, 2차원의 표시 기호가 리스트면 리스트입니다. 2차원 표시 기호가 튜플이면 튜플입니다. 뭐 아니고 바뀌고 다 튜플이라 하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차원의 표시 기호가 튜플이면 튜플입니다. 그래서 ABC라는 조금 신기한 변수를 3개 만들었습니다. A는 안에 튜플, 바깥에 튜플. B는 안엔 리스트, 바깥엔 튜플. C는 리스트, 안에 튜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A부터 볼게요. A의 0번째 값 인덱싱하면 뭐가 될까요? 0번째니까 0번째 위치한 1차원 데이터인 10,20 튜플이 될 겁니다. 그 중에 0번째 인덱싱 값인 10을 500으로 바꿔줄래? 라고 하면 이 안쪽은 튜플이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거 실행 안 했네. 실행을 하고 실행하면 에러가 납니다.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그쵸? 값을 할당할 수가 없다. 튜플은 변경할 수가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깥도 마찬가지예요. A의 0번째 값은 10,20이라는 튜플이죠. 이걸 통째로 다른 튜플로 바꿔줘. 안 됩니다. 튜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B를 보겠습니다. B는 2차원 튜플 안에 1차원 리스트입니다. B의 0번째 인덱싱은 10,20이라는 1차원 리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0번째 값은 10이겠죠. 이걸 500으로 변경해 줄래? 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건 리스트이기 때문에 겉에가 2차원 튜플이라고 해도 겁먹을 거 없습니다. 안엔 리스트라 값이 바뀝니다. 반면 이렇게 B는 0 돼 있고 500, 600이라고 하면 B의 0 값은 리스트죠.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는 에러가 납니다. 애초에 B의 0 값은 500, 20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튜플로 바꿔줘. 변경 안 됩니다. 이거 리스트인데 왜 변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리스트 전체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튜플의 첫 번째 원소 값이기 때문이에요. 튜플에서는 내부 값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C를 보면 C의 0번째 값은 10,20이란 튜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 당연히 0번째 값인 10을 500으로 변경. 당연히 에러 납니다. 튜플이니까. 그런데 C의 0번째 값은 10,20 튜플인데 이걸 500,600 튜플로 변경해 줄래? 하면 바뀝니다. 튜플인데 왜 바뀌었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값은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값이었기 때문에 변경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차이점은 구분하시면서 리스트와 튜플의 기능 그리고 차원의 관점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결국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는 제가 특수 상황으로 넣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결국 리스트로 2차원 표현식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10,20, 30,40, 50,60, 3,2의 2차원 리스트를 A라고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내용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넣어놓은 내용인데 지금 이게 보면 2차원인데 옆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 저는 조금 이게 거슬립니다. 2차원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마 뭐 넘파이가 쉐입이 3,2 뭐 알겠는데 좀 내 눈에도 3,2로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걸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외장 함수가 있습니다. pprint라는 함수입니다. pprint. 혹시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신 분들은 위에 있는 느낌표 pip install pprint를 실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pprint 아이고 애초에 pp가 맞군요. 자, 설치할 때는 사용할 땐 pprint인데 패키지 설치할 땐 pprint pp네요. 이름이. 이걸 인스톨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불러올 땐 import pprint 외장 함수를 불러온 다음 pprint 내부 모듈의 내부에 있는 pprint 함수로 a를 출력하시면 이렇게 2차원으로 나타납니다. 단 width라는 게 실제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몇 글자 이후에 줄을 내려서 쓸까 뭐 이런 거예요. 어디까지를 첫 줄로 인지하고 두 번째 줄은 어디까지로 할까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하셔야만 width가 80 돼 있죠. 돼 있는데 좀 줄여서 지금 이런 케이스에 맞게 10자 정도 다음에는 내려다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줄바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실행 안 해서 그렇구나. 여기에선 이렇게 2차원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헷갈리죠. 이 pprint는 뭐고 이 또 pprint는 뭐야? 로지컬하게는 이거는 상위 모듈 함수의 묶음인 모듈이고 얘는 사실 그 모듈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이름이네 하필 함수 이름입니다. 이거 조금 거슬리는데요. 그래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바로 import pprint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때 pprint는 가장 상위 개념인 패키지 또는 모듈 이거에 대한 정의까지나 설명 안 했지만 그냥 어쨌든 함수 묶음이라 생각하세요. 이때 import pprint를 하면 내가 설치했던 이 패키지 함수 묶음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 쓰는 건 이 함수 묶음에서 특정 함수잖아요.
그래서 특정 함수 묶음 하위에 있는 특정 함수라고 쓴 건데, 이게 난 좀 거슬린다고 하면 특정 함수 모듈이 아니라, 함수 묶음이 아니라 특정 함수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from pprint, import pprint예요. 이름이 똑같아서 갸우뚱할 수 있지만 from을 쓰게 되면 상위 범주에서 하위에 있는 것만 임포트 할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pprint는 함수 묶음이고, 이때의 import pprint의 pprint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애초에 이 함수만 불러왔기 때문에 pprint가 바로 작동을 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냥 임포트를 처음에 해버리면 함수 묶음 전체를 불러오게 되고, 만약에 그 함수 묶음이 싫으면 그 함수 묶음으로부터 from 어떤 특정 함수만 import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함수만으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원 증가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리스트 표현 기호를 주로 쓰고, 그 리스트 표현 기호인 대괄호의 개수를 통해서 그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하는 걸로 파이썬은 인지한다. 그것만 인지를 하면 되고, 제일 안에 있는 건 1차원 1차원 묶음 이후에 2차원 묶음, 또는 뭐 2차원 묶음 여러 개가 3차원 묶음, 이런 식으로 차원을 증가하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가 바로 차원 증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2차원에서 어떻게 반복문을 적용해야 되는지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결국 이런 게 데이터라고 가정했을 때 이 데이터의 인덱싱, 2차원 데이터의 인덱싱은 앞에서 이미 보긴 했죠. 이렇게 두 개 써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행과 열처럼. 맞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복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인덱싱 할 때는 리스트의 어떤 변수에 대해서 세로 인덱스로 한번 찾고, 1차원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가로 인덱스를 새로 써서 새로운 값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이 결론은 밑에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예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2차원에서 반복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numpy 모듈을 가지고 왔고요. 함수 묶음 mp로서 a는 변수가 10, 20, 30, 40, 50, 60이라는 1차원 로우를 3개 가지고 있는 2차원 데이터입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a를 출력해보고, a가 몇 콤마 몇, 행렬의 사이즈라고 많이 합니다. 행렬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len 함수 많이 했었죠. 길이가 몇 개인지, len a를 통해 a라는 2차원 데이터의 길이가 몇 개인지, 그리고 len a의 제로의 길이는 몇 개인지를 봅니다. a의 제로 인덱싱은 10, 20이라는 리스트겠죠. 이거의 길인 거예요. 이걸 실행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a는 여기 2차원 데이터, 크기는 행은 3개, 열은 2개인 데이터. len a를 했더니 3이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이거 값이 몇 개입니까 했었잖아요. 처음에 질문이 1차원 데이터가 하나, 둘, 3개라고 했었습니다. 6개가 아니라. 그래서 2차원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넣고 len 함수를 쓰면 2차원에서는 2차원 입장에선 1차원의 개수를 센단 말이에요. 1차원 개수가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len a를 쓰면 3이 나옵니다.
반면 A의 0번째 인덱싱은 애초에 1차원 데이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렌은 1차원 데이터 안에 값들이 몇 개인지 세기 때문에 2개라고 출력한 겁니다.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값을 인덱싱하고 출력해 볼게요. 자, A는 2차원 데이터입니다. 다시 반복문의 중첩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복문 중첩. for i in range 3, for j in range 2. 좀 쉽게 얘기할게요. 행 3번 반복, 12번 반복. 그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각 행마다 열을 2번 반복이란 뜻이죠. 그쵸? 그래서 안에 있는 j 열을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i가 0에서 3까지, j가 0에서 1까지. 출력 i가 0일 땐 여기가 0으로 바뀌죠. i의 0,1, 0,0, 0,1 두 개의 값을 공백 기준으로 옆으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안쪽 루프가 끝나면 바깥쪽 루프로 인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출력, 줄바꿈을 하고 다시 한번 i는 1로 바뀝니다. 그럼 이 i 자리엔 1이 들어가고 j는 0, 1 두 번이니까 a의 1,0, 1,1 값인 30, 40이 출력되고 다시 줄바꿈을 하고 i는 2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럼 여기 2가 들어가고 j는 0, 1, a의 2,0, 2,1의 값인 50과 60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2차원 데이터의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레인지를 2가 아니라 3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납니다. 인덱스가 out of range,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값을 추출할 때 반복문에서의 변수의 개수, 변수가 변하면서 들어가는 값들이 있죠. 그 개수와 실제 추출하는 값의 길이가 동일해야 됩니다. 인덱스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행이 3개고 열이 2개인 걸 아니까 이렇게 쓴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A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행이 3개고 열이 2개인데 이 인덱스를 맞추지 않고 다르게 쓰면 이 A의 그 값이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건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 나는 A가 지금 우리가 3,2만 다루죠. 나중에 뭐 3만, 2만 개면 어떻게 할래요? 그거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어디까지 도대체 반복을 시켜야 되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에 쓸 수 없는 코드인 겁니다. 한번 만들었지만 다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코드라는 거죠. 별로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값의 크기와 반복문에서 반복하는 이터레이션마다 돌아가는 길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건 알고 계시되 이렇게 쓰는 건 별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는 이 인덱스 바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약에 제가 추가했습니다. 변경됐어요, 데이터가. 그럼 이걸 실행했을 때 70,80은 실행되지 않아요. 왜? 행은 3개, 12개만 반복하기 때문이죠. 근데 행이 4개가 됐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변경을 하려고 제가 밑밥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
A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간에 행은 len A를 입력해버리면 len A가 데이터의 행의 개수를 추출했었죠. 2차원 데이터에선 1차원 데이터의 개수니까 1차원 데이터의 개수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런 것처럼 1차원 데이터의 개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이 3자리 대신에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J, 열의 크기에도 유사하게 하면 되겠죠. 2라는 자리 대신에 len a의 i 값을 쓰면 됩니다. 왜 i죠?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실행은 됩니다. 아까 len a의 0번째 값이 2였잖아요. 그렇죠? 2였습니다. 2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0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두 개니까. 실행되잖아요. 그런데 왜 2 대신에 i를 썼냐면 지금은 3,2라는 깔끔한 값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면 어떻게 하실래요? 세 번째 로우에서는 파이썬 치면 0, 1, 2번째 로우에서는 열이 하나밖에 없어요. 값이 없잖아요. 근데 J를 반복시키면 값이 없으니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각 i라는 행마다 몇 개의 길이가 되는지를 체크해서 그걸 통해 반복문을 만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당연히 잘 돌아가고 로우가 추가돼도 이상 없이 작동을 합니다. 또는 로우의 길이가 달라진 이런 4개짜리가 들어가도 이상 없이 실행이 되고 코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할 때 미래에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서 반영을 하는 코드가 제일 좋은 코드긴 합니다. 제일 좋은 코드. 그래서 제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len a의 0번째 인덱스 값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본 이유가 이런 거를 아이데이션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원 데이터의 값을 각 로우가 몇 개든 컬럼이 몇 개든 쉽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값마다 5를 더해서 출력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for라는 반복문을 중첩시켜서 2차원 데이터의 값을 추출하고 연산까지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방법이?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충격적인 방법도 많습니다. 볼까요? 먼저 while문. while문을 써도 됩니다. 자, A는 2차원 데이터, i는 0, 그리고 i가 len a보다 작을 때네요. len a는 행의 개수죠. 그럼 i는 행을 의미하겠네요. 행이 len a보다 작을 때까지 아래 내용을 반복하는 거네. 처음에 i가 0이니까 0이고 a의 0 인덱싱은 10,20이란 리스트가 되죠. 이 값 두 개가 x, y에 들어갑니다. 여긴 두 개고 여기 한 개 돼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자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알아서 두 개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x와 y를 출력합니다. 10과 20. 그런 다음 행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이해되시죠? 2차원 데이터 행을 증가시키는데 A의 i번째 1차원 데이터 XY를 출력, 행 증가인 거예요. 처음에 10, 20 나오고 행이 증가되면 30, 40 나오고
또 행이 증가되면 50, 60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복문 두 번 안 써도 되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반복문 중첩이 사실은 파이썬을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 사용 방식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더 쉬운 방법을 파이썬이 지원해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원래라면 이렇게 차원의 개수만큼 반복문을 써주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while문도 두 번 중첩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i의 1차원 값을 1차원 값을 두 개의 값으로 분배해 주는 걸 while문에 추가시키면 됩니다. 자, 2차원 데이터 행이 3 전까지, 그리고 제1의 반복, 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2 반복, 행 반복, 이렇게 됩니다. j 는 각 1차원 데이터의 길이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까지 반복하되 a의 0,1, 0,0, 0,1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j 증가. j는 열이니까. 그래서 j는 이건 포문이 아니니까 j를 반복시켜줘야 되네요. a가 지금 2차원이니까 i 값은 0, 1, 2가 될 거고 j 값은 다 두 개니까 0, 1이 되겠네요. 처음에 0이 들어가면 a의 0,0, 그 다음에 j로 증가, a의 0,1, 그럼 안쪽 루프 끝, i도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while문을 두 번 중첩해서도 마찬가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써도 되고 while문을 써도 되고 약간의 편리한 파이썬만의 기능을 차용하면 이렇게 while문 한 번 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A는 2차원 데이터, 2차원에 있는 값들은 1차원 값 3개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쓰면 for 1차원, in 2차원이 되는 겁니다. 2차원에 있는 1차원 값들 각각에 대해서 출력하세요입니다. 그래서 2차원에 있는 1차원 값들은 10,20 리스트, 30,40 리스트, 50,60 리스트이기 때문에 하나씩 출력이 된 겁니다. 약간 다른데요? 다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2차원에서 1차원 값을 하나씩 빼낸 건 오케이. 다시 한번 그 1차원 값에서 값들을 하나씩 빼내서 출력. 요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i엔 1차원 값이 들어가는데 값이 두 개죠. 그걸 반복문을 통해서 더 풀어 쓴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그 1차원 값이 몇 개인데 그 개수만큼 출력해봐. 넣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인덱싱을 할 필요가 없어요, 파이썬 반복문은. 앞에서는 계속 인덱싱을 했죠.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인지, 이게 몇 번째 위치인지, 행이 3개고 2개고 했죠. 파이썬은 그런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값을 토해냅니다. 2차원에서 1차원 값, 1차원에서 각각의 값 출력해, 줄 바꿔, 끝입니다. 이게 파이썬은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쉽게는 이것도 됩니다. 2차원에 있는 1차원 값인데 그걸 x, y라고 하면 각 값들까지 분해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print x, y 끝입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심플하죠. 유일합니다, 유일.
2차원을 벗겨서 1차원 만든 것도 모자라 한 번에 각 값들까지로 분해해서 넣습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파이썬의 강점으로 반복 동안 꼭 2개일 필요도 없어요. 3개, 4개 그 이상도 출력값으로 한 번에 벗겨내서 그 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136번 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라인 빈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J를 0, 1 두 번 반복시켜서 2번 동안 빈 리스트에 1을 추가하여 1이 2개짜리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1차원을 만들었고, 2차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선 앞에 있는 이 안쪽 리스트 값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채워서 넣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 반복문은 행 1이 2개짜리인 리스트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에 있는 값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 행을 3번 반복하면 A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고 A에다가 1차원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3번 동안. 자, 이거 드래그를 칠게요. 드래그를 쳐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 드래그 친 내용은 이렇게 1,1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문 안에 집어넣어서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3번 반복하면 이 1,1 리스트 1차원이 3개 만들어지겠죠. 그걸 A라는 새로운 빈 리스트를 만든 후에 반복되는 3개를 어펜드 함수로 붙여서 이렇게 3번 반복되는 1차원 데이터를 묶어 2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로직은 그렇습니다. 로직. 근데 이런 것들도 반복문이니까 리스트 표현식으로 더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애초에 지금 이걸 제가 여기 복사해 놓은 거예요. 이걸 136번 셀에 있는 내용을 복사한 겁니다. 안에 있는 for j in range 2를 여기 그대로 붙여놓고요. 당연히 콜론은 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출력식은 1이었죠. 1을 2번 반복해서 넣어서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식을 쓰면 2차원도 가능하겠죠. 로우는 1을 2번 반복해서 하나의 로우를 만드는 식이었죠. 이 로우를 다시 한번 i를 3번 반복해서 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a가 되는 겁니다. 뭔 로직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한마디로 지금 이 가운데 이 드래그 친 내용을 리스트 표현식으로 바꿨다고요. 로우라고. 그걸 로우라고 정의했어요. 저 지금 드래그 친 게 동일하죠? 그럼 이 A식을 만들려면 2차원 데이터, 이 안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바뀌었는데 그 값 자체를 다시 한번 i는 3번 반복해서 붙이는 거였죠. 그 반복되는 for i in range 3을 여기에 붙여놓고, 내가 원하는 출력식이 뭐였죠? 로우였다고요. 로우는 1차원 데이터 2개를 만드는 이 3개를 반복해서 붙여서 마지막에 대괄호로 묶어주세요 라고 해도 단 2줄로 인해서 2차원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나요? 이러면 덜 헷갈릴까요? 이렇게 쓰면 이 로우가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게 좀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 이걸 그대로 붙여넣는 거예요. 이렇게 도 가능합니다. 안에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두 번 동안 i를 만들어. 그리고 그거 전체를 세 번 반복해. 2차원 데이터. 2차원 데이터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이 선택. 어떻게 쓸지. 이렇게 쓸지, 이렇게 폼은 두 개로 데이터를 쓸지,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1차원 데이터, 2차원 데이터, 2차원 데이터 만들지. 지금 선택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2차원 이상 중첩 함수, 다시 한번 중첩으로 올라가면 여러 개의 반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반복은 가능한데 차원이 반영되는 순간 괄호를 잘 쳐야 돼요. 여기에서의 중첩은 어차피 하나의 값만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괄호까지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차원까지 반영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면 괄호를 조심해서 잘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드래그 친 여기에 있는 대괄호를 뺐다고 칠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대괄호가 빠졌어요. 그러면 고작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 j가 두 번 반복, i가 세 번 반복하는 6번 동안 1이 6개 생길 뿐 1차원 데이터입니다. 1차원 데이터. 안쪽에서 1차원을 만들고 그 1차원 자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2차원 데이터를 만들지만 그 차원을 구분하는 게 괄호의 개수였죠. 그게 없이 그냥 써버리면 뭔 짓을 해도 포문이 아무리 2개, 3개 들어가도 1차원 데이터라는 것을 굉장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복문 중첩에서 나왔던 여기였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 나왔던 포문을 중첩 3개, 4개 쓸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괄호를 어디 치냐에 따라서 차원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차원 증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괄호를 유념해서 쓰시면, 조금만 조심해서 쓰시면, 생각을 약간 해보시면 쉽게 차원으로서도 확장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이 나오는데 앞에서 1을 2개 만드는 게 나 1 출력식 필요해. for j in range 2 두 번 동안 도 있지만 사실 파이썬은 더 강력한 기능이 있죠. 그냥 1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중첩 함수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1 곱하기 2를 3번 반복해줘 하면 2차원 데이터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이 괄호를 반드시 써야겠죠. 괄호를 안 쓰면 안 되겠죠. 2라고 나올걸요? 얘는 잠시 빼고 얘기할게요. 2라고 나올 겁니다. 그냥 연산이 된 거예요. 연산이 된 거고 이렇게 쓰면 1차원 값이 유일하게 파이썬만 이런 데이터 형식의 곱하기 가능했는데 값이 아닌 거에도 1차원 값이 1이 2개 생성이 되고 그걸 3번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차원 값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자, 선택입니다. 어떻게 쓸지.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내용으로 넘어왔는데 3번 행을 반복하고 2번 열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를 붙이고 1차원 만든 것들을 다시 한번 A에 붙여서 2차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봤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많습니다. 이 중에 뭐가 최선이라는 건 없고 제가 굳이 추천하자면 가장 쉬운 걸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가장 여러분이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것만 일단은 집중해서 사용하세요. 좀 익숙해지면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쉬운 방법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조차 익숙하지 못 쓰는데 지금 다양한 기능 익혀봤자 막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막 꼬입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옵션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특히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굉장히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본따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단, 그걸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자주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아마 이게 마지막 예제가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이 예시를 다시 한번 가져온 이유는 좀 색다른 데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가로의 길이를 임의의 값으로 입력받아서 각 행별 출력 길이를 조절해 볼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다 정사각형 같은 행렬이었죠. 다 두 개였어요. 두 개. 이걸 자유자재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유자재로. 그래서 코드를 약간 바꿨습니다. 이 코드에서 뭘 바꿨을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레인지 3 자리에 A가 들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레인지 2 자리에 레인지 I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다르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쵸?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A에는 앞에서는 레인지 3 그냥 3번 반복을 시켰다면 행 3번 반복 12번 반복이었는데 이번엔 행이 아니라 A에 3, 1, 3, 2, 5의 값들이 I에 들어가도록 바꾸고 그 I의 길이만큼 이를 생성하도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두 개의 로우 값이 1, 2개가 만들어졌죠. 반면 여기에선 i가 3132여 만큼 그 값이 그대로 들어가서 1의 개수가 3, 1, 3, 2, 5 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1, 3, 2, 5개의 1을 포함하고 있는 1차원 데이터 5개를 생성을 하고 그것이 A가 반복되면서 붙여서 어펜드 함수를 붙여서 2차원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약간의 변화지만 차이가 크죠. 그리고 뭐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 번에 이해되는 것들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파이썬에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 1, 3, 2, 5라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 그 i의 개수만큼 1을 만들어서 1차원 저장을 하고 그걸 다 묶어서 최종 2차원 데이터로 정리. 이런 복잡한 코드, 거의 뭐 10줄 가까이 되는 코드를 단 한두 줄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했던 거긴 한데 변수에서 는 기호는 할당이 아니라 동일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차원 데이터인데 B는 A라고 하고 A의 0번째 인덱스인 1차원 데이터의 첫 번째 값인 10에 500이라고 변경을 해주면 B만 500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A도 500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복사를 해서 값만 할당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A에 포함되는 값만 카피를 해서 B에 할당. A와 B는 독립적인 개체. 그렇게 해서 B를 500으로 할당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1차원적인 표현에서 가능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프레임 이런 형식에선 가능한데 2차원 이상에서는 이 방법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분명히 A의 값만 카피해서 B에 넣었는데 B의 값만 변경을 해서 500으로 바꿨음에도 A는 바뀝니다. 이건 차원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차원이 증가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값을 카피하는 건 좋은데 어느 차원 무슨 값에서 조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이상에서는 그냥 카피가 아니라 외장 함수인 카피의 하위 함수인 딥카피라는 외장 함수를 사용해서 모든 차원에 있는 값들을 복사하라 라고 사용하는 게 제일 완벽합니다. 2차원 이상에선 그냥 카피가 아니라 깊은 복사로 진행을 하면 모든 차원에 있는 값들이 복사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쓰냐? A는 그대로 2차원, 그리고 카피 함수 임포트, 카피 모듈 내부에 있는 딥 카피를 사용해서 A에 있는 모든 값을 B에 복사. B 값만 변경하면 B 값만 바뀌고 A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원에서 반복을 통해 어떻게 세로 인덱스, 가로 인덱스 또는 로우의 인덱스, 컬럼의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하는지, 이걸 반복문과 결합시켜서 어떻게 각 행과 로우의 값들을 추출할지,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인덱싱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파이썬은 쉽게 값을 뽑아올 수가 있고, 또한 리스트 표현식을 쓰면 더 간단하게 코드가 심플해지면서 1차원 뿐만 아니라 2차원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2차원에서의 반복문 내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으로의 3차원 리스트 생성이 파이썬을 사용하여 반복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문으로 3차원 리스트 생성이란 뜻은 결국 앞에 배웠던 차원 증가, 차원에서의 반복문의 3차원으로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차원 증가에서 리스트를 의미하는 대괄호의 개수를 사용해서 2개까지 증가할 경우 2차원 데이터가 생성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반복문을 정석적인 방법으론 2번 사용하면 2차원 데이터에서 각 인덱스에 해당되는 위치의 값들을 뽑아내고 연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3차원으로 확장해서 반복문을 3개를 사용했을 때 실제 3차원의
데이터 값을 인덱싱을 통해 뽑아올 수 있고 연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형식으로 리스트의 기호를 의미하는 대괄호의 개수를 2개가 아니라 3개까지 확장하면 3차원 데이터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내용에 대한 목적, 이유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리스트 생성 및 값 반영이라 되어 있지만 결국 3차원 데이터를 생성하고 각 값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덱싱해서 반영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3차원 리스트 또는 3차원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의 값이 3차원임을 뜻하며 이 3차원 입장에서 값의 개수는 현 모습에선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리고 이 3개는 모두 리스트가 2개로 커버되어 있는 2차원 값입니다. 2차원, 2차원, 2차원. 즉 3차원 데이터 입장에선 2차원의 값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원을 들여다보면 각 2차원은 1차원의 값 2개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3차원 리스트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본 게 바로 3차원의 모습입니다. 실제 우리는 2차원의 데이터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세로의 크기, 즉 행의 개수, 그리고 가로의 크기, 즉 열의 개수,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의 데이터를 보는데 이 2차원의 데이터가 누적으로 혹은 실시간으로 여러 장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3차원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눈이라는 건 매번 2차원의 장면을 본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2차원 장면이 누적되어 있죠. 2차원 장면이 하나, 1초 뒤에 2차원 장면이 또 하나, 1초 뒤에 2차원 장면이 또 하나, 이렇게 실시간 2차원 데이터가 누적돼서 결국 3차원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차원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바로 3차원, 3개의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 리스트 기호를 통해 바로 쉽게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고 각 값은 앞에 2차원에선 가로 인덱스, 세로 인덱스 이 두 가지의 인덱싱을 통해 값을 선택하고 그 값을 변경했다면 이젠 이거 확장하여 가로, 세로 인덱스 외에 높이 인덱스가 추가돼서 값을 마찬가지로 반영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3차원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내용은 그렇게 심도 있게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3차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개념인지는 함께 느끼시는 게 그래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걸 들여다보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3차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앞서 배웠던 2차원으로의 차원 증가 그리고 그 2차원에서 반복문을 통해 어떻게 인덱싱을 해서 값을 추출하고 변경할 것인가 이 내용의 확장이라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차원 증가에서 리스트가 2개의 형식으로 2차원 데이터 생성 이젠 3개로서 3차원 데이터 생성 2차원에선 인덱싱이 2개여서 값을 선택 및 변경 3차원은 인덱싱이
3개가 돼서 값을 선택 또는 변경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큰 흐름만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로서 차원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너무 복잡해질 거를 염려하여 리스트 컴프리헨션, 리스트 내포 기능으로 3차원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0이란 출력값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해서? For column in range 3, 즉 컬럼은 0, 1, 2라는 유한계의 3번, 3의 반복을 하는데 그동안 0이 3번 출력되는 리스트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 값은 1차원의 0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것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4번의 로우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1차원이 4번 반복돼서 1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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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원 이렇게 4번 반복된 2차원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의 로직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너무 한 번에 가면 무리일까봐 2차원 데이터를 A로서 변수 지정합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이 A는 2차원 데이터입니다. 이 2차원 데이터를 0, 1, 2번이라는 depth를 반복을 통해 이 A라는 2차원 데이터를 2번 출력하여 리스트로 묶습니다. 따라서 2차원 데이터를 한 번, 또 2차원 데이터를 한 번, 이렇게 2번 실행을 해서 리스트를 묶어 3차원 데이터가 된 겁니다. 3차원이 시각적으로 머리에서 그려지진 않더라도 어떤 개념으로 흘러가는 건지는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개념이 좀 익숙해지신다면 이 A 자리에 바로 이렇게 2차원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그대로 반영해도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영해버리면 2차원 데이터 생성을 depth만큼 2번 반복하여 마찬가지로 3차원 데이터를 생성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여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앞에 배웠던 차원 증가 개념과 2차원에서의 반복문과 유사하게 3차원 데이터도 리스트를 나타내는 대괄호 개수를 3개로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차원 데이터를 사실 시각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여러분들이 시각화에 대한 개념을 배우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3차원 데이터를 보는가 라고 할 때는 사실 2차원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제가 드래그하는 이 내용은 위에 봤던 이 3차원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for df in 3차원 하고 콜론을 끝내면, 콜론으로 문장을 끝내면 df엔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3차원 안에 있는 2차원 값 하나, 두 개, 이 두 개가 뽑혀서 반복되어 들어갈 겁니다. df에. 이것을 제가 아직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타이핑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다스라는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 즉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라는 건 엑셀과 같이 행과 열로 이루어진 약간 매트릭스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맷으로 맞춰서 df를 변경하여 그리고 프린트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란 방식으로 출력하도록 설정을 해봤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 좀 있죠. 어쨌든 요약하면 결국 이 반복문은 3차원에서
2차원 값들을 반복해서 2번 뽑아내고 이걸 출력하는구나 인 겁니다. 그게 답니다. 한번 2차원을 출력해 보는 거예요. 3차원을 반복문을 통해 2차원 값을 뽑고 그걸 출력한다 인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2차원을 단지 좀 더 보기 편하고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걸 출력하려고 좀 이쁘게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대신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출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해보니 실제로 이 DF는 2차원 데이터가 엑셀처럼 하나, 두 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으로 3차원 데이터도 생성을 하고 그리고 값도 핸들링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정말 많은 시간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어떻게 반복문을 구성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while문, break, continue문, for문을 배웠죠. 특히 앞에 배웠던 조건문,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명령을 실행하는 조건문을 배웠고, 이를 그대로 반영해서 반복하는 while문을 그 다음 배웠습니다. 조건을 통해 명령을 실행하는 걸 무한 반복하는 while문을 배웠고, 이걸 핸들링하는 break, continue문, 그리고 무한 반복이 아닌 유한 반복인 for문도 배웠으며, 이 for문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중첩 루프, 다중 루프를 통해서 2차원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반복문이 너무 복잡하니 파이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리스트 내포 또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기능으로 영어의 어순 그대로, 사람이 쓰는 어순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해도 반복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차원 증가 개념, 반복문의 개념으로서 2차원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생성된 2차원 데이터는 반복문을 최소 한 번 또는 2번 사용해서 어떻게 값을 뽑아내고 연산하고 처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념 확장해서 어떻게 3차원에서도 3차원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값을 핸들링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통해 반복문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